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80만 9,92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262명, 완치 165만 9,974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목요일부터 증가하더니 6,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독성 검사 결과 해당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의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백신 중의 하나고 안전성을 갖췄다며 시민들은 두려워하거나 백신 종류를 고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용이 일시 중지된 해당 백신 44만 8천여 개의 사용을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의 나이는 22세, 45세, 60세로 알려졌습니다. 발리에 입국한 2명의 영국인이 의무격리를 거부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5일간의 의무격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국인은 체포된 후 출입국 및 보건규정 위반으로 추방되었으며 1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었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밝혔습니다. 또한 추방 비용은 해당 영국인의 현지 스폰서가 부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인도 변이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에 알려진 변이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최근 전국의 절반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받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말레이시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3,500명을 넘어선 뒤 한 달도 안 돼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는 15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르바란 최대 명절을 맞아 친인척 이웃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인도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도 확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2주간 전국에 전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1년 2분기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7.1에서 8.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라마단 및 르바란 연휴 이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지 않는 한 경제 회복 추세가 5월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 활동이 증가했으며 소매 판매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소매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2분기 가계소비 증가율이 6에서 6.8%로 전망되고 국가소비 증가율은 8.1에서 9.7%에 달할 것이며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수출이 50% 이상 성장하여 지난 분기 성장률이 약 14.9에서 19.7%로 두 자릿수에 달했고 수입도 13에서 19.7% 증가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경제 협력 강화 및 그린 에너지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SKENS 부회장, LG에너지 솔루션 사장,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의 회의를 통해 전기차 생산 투자 유치 관련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삼성전자, 롯데그룹 측과 만나고 2차 잠수함 사업이 걸려있는 대우조선해양 측과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연합 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 KB금융지주 회장과도 만나 국부펀드와 투자 유치 등 금융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과 만나 배터리 투자를 비롯한 미래 산업, 스마트 그린 에너지 투자,
보건의료산업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환경부 장관, 해수부 장관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가격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등 바쁜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세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김내지 국세청장은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기존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진출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중과세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가격에 대한 양국 간 상호합의 활성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호합의 제도는 양국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공인된 기업의 이전 가격 등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 등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방문해 세무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우리 기업에 대한 해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기업 히어로그룹은 코로나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7월 말까지 모든 자이언트 대형마트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5개의 자이언트 매장을 운영하는 히어로그룹은 코로나로 인한 매장 시간 제한과 이동 제한, 온라인 판매의 활성화로 인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감소한 1.7조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룹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지난 1분기에 16억 4천만 루피아의 순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히어로그룹은 자이언트 대신에 이케아, 가구 매장, 가디언 약국, 히어로 슈퍼마켓 매장을 확장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2022년까지 100개의 새로운 가디언 약국을 열고 이케아 매장을 4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가전제품, 미용제품, 상류층의 일상적인 소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폐쇄되는 자이언트 매장은 이케아 가구 매장이나 히어로 슈퍼마켓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매장은 소유권 이전을 협상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형외과 전문 아이디병원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료사업 협력관계 및 뷰티 메디컬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신성장 동력 및 코로나 백신 관련 정책의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특히 병원 중에서는 아이디병원을 선택해 보건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아이디병원 투어를 진행하고 의료 서비스와 첨단 시설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아이디병원 자체 개발 장비 및 SCI 등 논문에 등재한 내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 면밀히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아이디병원은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로 현재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피부과 에스테틱 등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아이디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 건물의 디자인 등이 인상 깊었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 뷰티 메디컬 사업에서 아이디병원과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훈 아이디병원 병원장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단과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인도네시아 뷰티 메디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이 자체 경쟁력의 IT 기술이 더해지면서 한류는 코로나 이후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한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 문화 콘텐츠 상품 수출은 65억 5,400만 달러로 2019년에 비해 10.8%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한류의 인기를 수치화해 현재 한류의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 지수를 측정하였으며 해당 지수는 5점 만점으로 3.5점 이상인 경우 한류 대중화 단계, 2.5 이상 3.5점 미만은 한류 확산 단계, 2.5점 미만은 소수 관심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해당 지수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4.1%의 점수가 나와 한류 대중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이용 다양성과 이용 집중도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함께 상위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한류 소비 점유율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 여성들이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한류 콘텐츠 소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드라마, 예능, 음악, 영화의 소비 비중이 유난히 높았지만 웹툰, 도서, 게임 등은 오히려 소비 비중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SBS 인도네시아 채널의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0에서 30대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한류를 즐기는 젊은 층이 많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라 앞으로도 가장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한류 대중화가 뚜렷한 이들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